다음 페이지 4번 42페이지요. 장부와 경락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인체 원리 체계가 나옵니다. 현대의학의 대표적 해부학 체계는 공통된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별로 구분하는 계통해부학. 계통해부학 네모 한번 쳐보세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라고 한다면은 줄거세요. 동양의학의 인체의 구성체계는 줄겁고 그게 장부경락학입니다. 장부경락학 네모치고요. 이는 역의 기본 개념적 실현체이다. 1. 장부의 원리는 장부의 원리를 알아야 되겠죠. 장부의 원리는 네모치세요. 5장 네모치고 이것도 공부했어요. 깊이 공부는 아직 안 들어갔고요. 간신, 비폐, 신장과 6부 네모치세요. 다음 소장, 위, 대장, 방광, 삼초와 기항지부 네모치세요. 뇌수, 골맥, 담, 여자, 포. 오체 네모치세요. 오신 네모치세요. 오정 네모치세요. 공부 다 했어요. 오관 네모치세요. 기본은 봤어요. 이들과 인체의 주체인 장부와의 연계성인, 줄거세요. 이들과 인체의 주체성인 장부와의 연계성인 우주 변화 원리적 개념까지 그것을 장부 원리라 합니다. 해서 장상학은, 장부학은 네모치세요. 임상적 변정 시체에 있어 기본 원칙이며 동양의학 이론 체계의 근본이 된다. 그러므로 장부학의 이치를 터득하는 것이 소우주인 인체 원리와 임상치료적 정복의 핵심이며 의학 정통의 지름길이다. 박스로 5줄을 묶으세요. 한의학을 제대로 끝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지금 거기 5줄로 지금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경락론. 자, 뭐 이건 뭐 어디라도 여러분 같은 강의를 하는데 한번 다시 점검해 볼게요. 뭐 다른 데서 공부하신 분들도 있고 한데요. 자, 나무에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가 근본입니까? 가지가 근본입니까? 뿌리가 근본입니다. 이것이 인체로 들어오면 뭐가 되는가 하면은 장부예요. 장부가 근본이에요. 장부를 어떻게 근본으로 합니까? 그러면 극단적으로 보면요. 12장부가 몸통에 있어요. 이 장부가 뿌리와 같다. 그러면은 가지를 뻗을 것이다. 가지. 그 가지가 위로 간 가지가 있고 아래로 간 가지가 있다. 그럼 이 가지를 자르면은 뿌리가 근원이라면 살아 있어야 되겠죠. 팔다리 다 잘라도 삽니까? 살죠. 근데 이 중에 간 하나 끄집어내고 뿌리 하나 끄집어내 버리면 죽죠. 그러면은 진짜는 뭐예요? 근본은 뿌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걸 제가 포도나무로 생각을 하시고 보세요. 요걸 간 뿌리, 요걸 담 뿌리. 뿌리를 인체로 연결한 거예요. 그 다음 심, 소장. 비. 몇 뿌리가 있어요? 12뿌리가 있죠. 12뿌리가 있다. 여기서 줄기가 나와요. 줄기. 줄기를 뭐라 그런가 하면은 줄기 경자예요. 뭐 경맥이라 합니다. 그러면은 줄기가 몇 개 나오겠어요? 12개 나오겠죠. 12개가 아니라 12개념의 줄기가 나와버립니다. 한 뿌리에서 하나씩
한 개념씩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이 줄기가 한 가지가 아니고 이런 놈도 있고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겠죠. 12개 다를 제가 안 그리고 생략했어요. 그러면은 포도밭에 가면은 요것들은 다 잘라내버리고 요 중간에 것만 딱 있다. 요것이 뭐냐? 그게 바른 줄기다 이 말이죠. 그게 정경이다 이 말이죠. 정경. 그러면은 그 외에 줄기는 없겠느냐? 있단 말이죠. 그게 이 정경인데 경맥인데 좀 바르지 못하고 옆에 별따로 붙은 놈들이다. 이런 식으로. 그걸 경별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12개 있어요. 12정경하고 12경별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폐경을 이렇게 하나 그렸다. 뭐 중부, 운문, 천부, 협백 이렇게 그렸다 할 때 이렇게 그려놓은 것은 이게 뭐냐 하면 정경이에요. 경맥도라 하시면 안 돼. 무슨 도? 정경도예요. 만약에 경맥이면은 경별도 포함된단 말이에요. 경별 그리면은 옆에 막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한 줄이 아니고 옆에 폭이 있죠. 그 폭 사이에는 경별이 어마어마하게 지나가요. 해서 이것 때문에 침을 좀 틀리게 놔도 문제가 안 생기는 이유가 그게요. 이줄기 자극해도 이장부 연결되고 확실한 건 요 자리인데 대신에 얼마나 정확도가 있느냐 뭐 이런 의미에서는 이제 논할 가치가 있지만은 좀 틀렸대요. 침이 제일 쉽지 않습니까? 앞뒤로 좀 가도 되고 옆으로 가도 되고. 자, 여기에서 이런 줄기만 있겠어요? 이렇게 해집고 다니는 놈도 있겠죠? 이게 뭐냐 하면은 참 희한한 놈이네. 자기 영역 말고 다른 데로 간단 말이에요. 뭐 기이한 놈이다. 이걸 기경이라 그래요. 근데 이 기이한 놈이 몇 개냐 했더니 8개가 있어요. 왜 8개냐 하면은 이게 8개 때문에 그래요. 8개는 주역에서 무슨 숫자라 그랬어요? 완성의 숫자죠. 인체 완성이에요. 인체 완성. 나중에 기경에서 설명드릴게요. 이 기경이라 하는 것은 왜 기경이 필요할까? 독립된 자기 경맥 영역만 갖고 있으면 되는데 왜 기경이 필요할까 하면은 이 기경이 없으면은 서로 간에 의지가 안 됩니다. 서로 손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불어도 서로 버팀목이 되는 이게 경맥의 상호 연계 의지체계예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기경을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의지체계. 그래서 이게 서로 얽혀있기 때문에 하나가 단독적으로 쓰러지지 않는 거죠. 산에 가면 막 나무들이 얽혀있고 이렇게 서로 버팀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숲이라는 전체가 공존할 수 있는 의미가 돼요. 근데 포도밭에 가면 이거 다 자르죠. 또 잘랐어요. 그래서 경맥도를 보면은 뭐만 남아있어요? 정경만 딸랑 그려놓은 것이 남아있죠. 그러면은 만약에 포도밭에 이걸 다 잘랐다. 그럼 뭘 해야 되는가 하면 포도밭에 반드시 옆에 뭘 달아야 돼요? 부목을 달아야 돼요. 혼자 못 버텨요. 그래서 줄기도 이 줄기인 경맥도 뭘로 나누어요? 12정경. 그 다음에 12경별. 그 다음에 뭐예요? 기경이 8개 해서 상호 연계체계를 가지고 인체를 완성하고 있다. 또 기경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정경들은 세로줄이 거의 없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세로예요? 네. 가로예요? 오, 요거는요? 세로죠? 세로줄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이 기경이 이걸 얽어주는 거예요. 옷감을 짜듯이. 만약에 이 기경이 없으면은 옆에서 누가 당기면은 게맛살 같이 쪽쪽 다 찢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 짤 때 옆으로 넣는 거와 같은 것이 또 기경의 역할이에요. 나중에 기경 나올 때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대표는 누굽니까? 정경이죠. 바른 놈이 대표죠. 동양에서는 정하고 직한 것을 대표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보편적인 그림은 뭐예요? 12 정경도를 보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내부에 들어있는 겁니다. 앞으로 표피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합쳐서 뭐라 그런가 하면은 12 경맥이 대나무같이 쪽쪽 뻗은 것이 힘을 쓸 수 있는 살이다. 이건 고교육자의 힘이 근육화돼요. 12경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만지면은 폐의 근육이 여기 있고 폐의 경건, 심포의 경건 이렇게 말합니다. 동양에서는 현대의학은 그냥 뭐 이두근, 뭐 삼두근 형체 보고 얘기를 하겠지만은 한 나무가 있을 때 중앙으로 딱 뻗어온 게 뭐예요? 정경. 옆으로 나온 게 뭐예요? 경별. 맞아요? 그 다음에 이리저리 얽혀 있는 건 뭐예요? 기경. 이놈을 밑에서 잡으면은, 이렇게 잡으면은 힘을 좀 더 쓸 수 있습니까? 이게 뭐예요? 경건. 자, 이것이 이 경맥을 발판으로 해서 가지가 뻗는 거예요. 이제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이렇게 가지가 뻗는데 이 가지를 뭐라 그런가 하면 연락한다. 그래서 뭐라 그러나 랑맥이라 하죠. 랑맥. 이것도 12개념에서 나오기 시작을 하죠. 옆으로 뻗어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첫 번째 가지 나오는 것을 이게 10개가 됐든 100개가 됐든 15랑맥이라 그래요. 15랑맥이라. 왜 15락인가 12락이 아니고 하는 것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대락이 포함되어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임동맥에 락이 있고 말이죠. 그래서 15락맥. 여기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15락이 나와요. 락이 나와요. 락. 가지가 나와요. 가지라고 생각하세요.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그런 다음에 또 요것을 발판으로 또 뻗어요. 뭐 이게 1000개, 10,000개 될 수도 있어요. 요것을 발판으로 또 뻗어요. 요게 뭔가 하면 랑맥. 랑맥. 그것을 발판으로 또 뻗어요. 그게 손맥. 또 뻗어요. 부맥. 또 뻗어요. 혈락. 마지막을 혈락. 혈액도 거기 같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뻗어가지고 결국은 하나의 표면화되어 있죠. 인체가 속이 들여다 보이지 않죠. 포도밭 위에서 보면은 이 속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다 덮여 있죠. 그래서 이 랑맥의 통합을, 랑맥이 12랑맥인데, 이 랑맥의 통합을 뭐라 그런가 하면은 12 뭐예요? 피부라 그래요. 표피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12 피부, 12 경건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포도밭에 가니까 속은 안 보이고 껍데기는 쫙 보이다. 인체도 마찬가지죠. 표피가 딱 보이고 속에 근육이니 뿌리니 이런 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자, 이것이 한의학이 보고 있는, 동양의학이 보고 있는 인체의 구성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근본을 장부로부터 뭘로 뻗어나온 밖으로 경맥과 랑맥으로 뻗어나온 체계를 갖고 있다. 그래서 장부경락론, 장부경락 체계로 동양 해부학이 형성됩니다. 거기에 이제 장부만의 기능을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나중에 장상학이라 그래요.
이걸 둘이 분리해가지고 이것을 뭐라 그래요? 경락론이라 그래요. 경락론. 그래서 장상학과 경락론. 합쳐서 뭐라 그래요? 장부 경락론. 경락학.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에 포도잎이 병든 잎이 보인다. 병든 잎이 보인다. 했을 때, 자, 이 포도밭 주인이 원두막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걸 봤어요. 근데 이 사람은 현대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뭘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병든 이유가 곰팡이냐, 원인이 세균이냐, 바이러스냐, 이것을 이제 구분하기 시작을 하죠. 곰팡이냐, 세균이냐, 바이러스냐. 그 외에는 이름이 거의 없어요. 무슨 증후군, 뭐 류마티스도 원인도 없는 소리들이에요, 다. 아토피, 알러지 이런 것은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원인이 없는 그냥 이름 붙여놓은 영어예요. 자, 그래서 바이러스하고 세균하고는 뭔가 하면 세균은 독립이고요. 자기 혼자 사는 거고 바이러스는 숙주라 그래요. 어디에 붙어 사는 거예요. 자기 혼자 못 살아. 숙주가 필요합니다. 붙어 사는 것들. 여기 좀 작죠. 그래서 공부를 했어요, 이 사람이. 뭐 현대 그 농법을 공부하고 했더니 세균이 나오죠. 무슨 뭐 입진무늬 마른 뭐 균, 무슨 뭐 탄저균, 뭐 이런 소리 들어보셨죠? 그 균이 있을 것이다. 균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균을 죽이는 뭐예요? 농약을 치겠죠. 쳤어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이걸 볼 것인가? 이 동양의학은 결론은 뭐예요? 모른다예요. 알면 안 돼, 오히려. 동양의학은 바이러스를 아는 순간 동양의학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 버려요. 오히려 몰라요. 그 서양에서 볼 때는 오늘 동서가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여드리는데요. 서양에서 볼 때는 이 바이러스 찾기 위해서 수십만 배의 보기 위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현미경을 갖다 대고 있다면. 근데 동양은 말이지 안경도 안 쓰고 있다면. 맨눈으로 뭘 본다는 소리냐. 기가 막힐 노릇이 저쪽에서 볼 때는. 그러니 우습게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동양에서는 자, 이게 동양이 서양과 견줄 필요가 없다면은 견주어서 질 것 같으면은 제가 강의를 하면 안 되죠. 이미 뭐 서양 의학이 지금 과학적으로 발전했는데 뭘 하고 이걸 합니까? 그래도 동양이 아직 살아남아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하고 있다. 자, 그래서 농약을 쳤어요. 이거 세균 죽겠죠? 자, 참 어려운 문제인데, 어려운 것도 뭐 아니긴 해요. 자, 발이 있어요. 무좀이 있어요. 현대의학에서는 백성균이라고 나와요. 결론 나왔습니다. 저쪽에서는. 근데 무좀이 다 있는 사람도 있지만 엄지발 두 번째 발만 있는 사람도 있습니까? 근데 이 균이 왜 여기는 안 갑니까? 여기도 안 가고 왜 여기는 안 가느냐 이 말이에요. 이 균이 왜 이쪽 잎사귀는 가만히 놔두고 여기만 파고 먹고 있느냐? 자, 여기에 대해서는 현대의학은 뭐 말이 없습니다. 뭐 여기가 자, 그게 이제 한의학 소리가 이제 동양의학 소리가 나오죠. 그래서 무좀균이 있는 양말을 무좀이 있는 사람이 양말을 신으면은 무좀이 옮길 수 있다. 그래서 초창기에 제가 무좀이 심한 양말을 며칠 신어봤어요. 빨지도 않고. 괜찮아요, 또. 저는. 현대의학은 감기도 바이러스라 그래요.
그러면은 바이러스가 확실한 원인이면은 이 바이러스가 든 공기를 마신 사람은 전부 감기가 걸려야죠. 이해가 됩니까? 바이러스가 병의 원인이라면. 근데 이 공기를 마셔도 감기 안 걸리는 사람이 있죠. 그럼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바이러스가 감기를 걸릴 수도 있고 바이러스가 가도 병이 안 될 수도 있다면 바이러스가 병의 원인으로 볼 수는 없죠. 다 하나의 원인은 제공은 될 수 있지만,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나오는 소리가 뭔가 하면은 왜 하필이면은 이쪽 나뭇잎은 괜찮습니까? 라는 역질문이 들어가요. 왜 이 사람은 바이러스를 마셨는데도 감기에 안 걸립니까? 왜 이쪽 발가락은 무좀에 안 걸립니까? 그래서 무좀을 긁어가지고 균을 여기 칠해보고 여기 칠해도 안 걸리는 경우는 안 걸려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 나무와 이 나무를 비교했을 때 이 나무는 이 균이 살 수 있는 뭐가 돼 있다? 조건이 돼 있다. 그럼 균이 살 수 있는 조건이라면은 병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정상 조건이에요? 비정상 조건이에요? 네? 비정상 조건이 돼 있다. 우리는 균을 보는 것이 아니고, 자, 여기는 균이 옆에 있더라도 이 발은 말짱하지 않느냐? 여기는 왜 균이 있어서 무좀이 되느냐? 여기는 무좀균이 살 수 있는 병을 만드는 조건이 돼 있다. 그럼 무좀균이 살지 못하는 조건을 이쪽은 갖고 있으니까 얘가 이쪽으로 못 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파고 내려가 봐요. 우리 식으로 내려가 보니까 균하고 관계없이. 자, 이런 병든 잎이 나오는 것은 도대체 이 심장의 경락이 어떤 병적, 비정상적 조건 때문에 나타날 것인가? 그것이 한해서 그런가? 열에서 그런가? 습해서 그런가? 조해서 그런가? 기가 문제가 돼서 그런가? 이게 아까 말한 한열조습의 기혈음량. 이거 조절하는. 그러면은 옆에 안 가고 요 나무 말고 요 옆에 나무는 이게 균형을 뭐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맞추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감기는 열한 사람이 잘 걸릴까요? 한한 사람이 잘 걸릴까요? 한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들어오더라도 열이 있는 사람들은 이 바이러스가 열에서는 살기 어렵다 소리예요. 바이러스를 우리 모르더라도 한한 사람이 걸린다는 소리는 이 바이러스는 한을 좋아한다는 소리겠죠. 그러면은 평상시에 한한 사람은 몸을 뭐하게 하면은 따뜻하게 조건을 중화시키고 있으면은 바이러스가 와도 병이 안 되고 나갈 수도 있습니까? 자, 전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암 세포도 안 생기는 사람이 없어요. 현대의 과학의 소리입니다. 대신 생기지만은 이것을 상대해주는 제가 이거 확실한지 모르겠어요. TK 세포인지 이걸 잡아먹는 세포가 같이 있답니다. 그래서 얘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암이라는 병으로 안 갈 따름이다. 그럼 우리는 암세포를 알아서 그것을 죽이는 작업을 해줘야 되겠어요. 몸이, 얘가 활성화되는 건 비정상이니까 몸을 뭐예요? 건강하게 상대해 줄 수 있는 기혈 음량만 잘 조절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게 한의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얘가 옆에 나무보다는 좀 건조하네. 그래서 좀 촉촉하게 했다. 하니까 조건이 맞아지니까 이 병은 저절로 없어집니다. 만약에 이 조건을 맞추지 않고 여기다가 보세요. 무좀약 발랐어요. 그래서 무좀약 바를 땐 균 죽어요. 그런데 근원적인 조건을 개선 안 해놓으면 다시 무좀이 재발합니까? 생기죠. 그럼 그게 균을 죽이는 게 맞는 소리인지 균을 놔두고 그 균이 살지 못하게 정상적인 조건을 만들어가는 것이 정상 근본 치료인지. 한의학은 균, 바이러스 못 봅니다. 다만 우리 몸에 있는 이 기혈음량이라든지 한열조습의
그 기의 바란스를 정상으로 맞추고 있는 작업을 할 뿐이다. 그러면은 이러한 어마어마한 병도 안 생기게 할 수 있다라는, 혹시 생겼다면은 치료를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있죠. 저 북쪽에 가면은 전염병이 있어요? 그게 없잖아요. 전염병은 어디서 나옵니까? 전염이란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열이에요, 한이에요? 열이죠. 그 아프리카에 가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아프리카도 추워지면은 전염병 없어질 수 있어요? 있죠. 춥게 못해서 그렇지, 그 넓은 땅을. 그럼 아프리카가 갑자기 추워졌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뭐가 많아지겠어요? 감기가 또 많아지겠죠. 추운 조건을 좋아하는 바이러스들이 또 활성화될 것이니까. 자, 또 하나 예를 들게요. 뭐 또 예를 들 필요도 없지만 여기에 그 유흥가가 있어요. 여기 뭐 폭력하시는 분들도 여기 좀 있어요. 폭력배를 잡아야 되겠습니까? 유흥가를 없애는 게 근본 조절입니까? 폭력배 잡는 게 바이러스 세균을 없애는 거예요. 이 생활 조건을 없애버리면은 여기 안 살죠. 자, 이 조건을 조절하는 것이 뭐고? 동양의학이고, 거기에 그런 병의 원인, 병인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 뭐고? 서양의학. 차이가 나죠. 그러면 이게 존립해야 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동양의학을 하면서 세균이 어떻다 이러면은 서양화돼 버리니까 그건 필요 없어요. 절대 못 따라갑니다, 서양의학을. 밖에서 그런 소리 해버립니다. 우리는 오직 뭐예요? 장부경락이에요. 그럴 때 동양이 살아남을 가치가 있죠. 비염이 있는데 뭐 알러지에 무슨 뭐다 이러시면 안 돼요. 폐에 무슨 병이다 이 소리가 나와야죠. 작년은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요. 근데 현대의학도 이걸 감지하기 시작을 했어요. 큰일 났어요. 이게 현대의학이 이것도 감지하고 이것도 해버리면은 진짜 동양의학은 없어져 버립니다. 작년에 가물었어요? 얼미년이 돼서 가물어요. 이게 조토기 때문에. 그러면은 가물다 그러면은 극도로 가물었다 그러면은 자연을 본다면 사막과 비교할 수 있죠. 여름에 덥고 가물면은 사막에 사는 대표적인 바이러스가 작년에 뭐였어요? 메르스. 메르스가 활성화될 수 있는 조건이 작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메르스가 활성화될 때 방송에 하나 나온 게 있었어요. 뭔가 하면은 비가 오는 날은 메르스의 바이러스가 활동이 거의 중지된다. 이 소리는. 그러니까 이 조는 뭘로 중화시켜버리면 된다? 섭으로 중화시켜버리면 메르스도 꼼짝을 못 해버리는 상황이 된다. 어떤 사람도 조건이 바뀌면은 큰 소리 못 치는 경우가 생깁니까? 주위의 사람들도 말이에요. 원래 메르스 소리, 원래는 비가 많죠. 원래는 신년이니까 비가 많이 온단 말이에요. 대신 원래 병신년이니까 병이 열이 있어가지고 열하고 섭이 있어가지고 후덥지근해가지고 열사병 뭐 이런 소리들은 많이 나와요. 더위병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그걸로 원래는 열병, 섭병이 많네 이 소리. 그러면 고열 때문에 병원에 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거기서는 또 바이러스 찾고 세균 찾겠지만은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열하지 않은 사람들은 찬 사람은 오히려 좋겠어요 원래? 좋죠. 후덥지근하고 건조한 사람은 좋지. 건조하고 찬 사람. 현대의학은 이것을 병의 원인으로 주체로 보면서 기타도 이제 나오죠. 이름 짓는 것이 이제 이 원인이 안 되는 것은 정후군이라고 나와요. 무슨 정후군 해서. 근데 우리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눈이 문제가 있다. 눈은 어느 뿌리, 줄기, 가지에 있나? 그래서 간 이렇게 되죠. 눈이 뻑뻑하고 건조합니다. 건조합니다. 무슨 병이에요? 조증이네요. 무슨 조증?
간경락의 조증이죠. 근데 현대의학은 눈에다가 물을 바로 주죠. 그게 맞습니까? 뿌리서부터 알아서 올라가게 하는 게 맞습니까? 그건 생각 나름이에요.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십니다. 입이 마릅니다. 입이 마릅니다도 있지만 침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일단. 자, 현대의학은 이런 체계를 갖지 않고 그냥 같은 계열에 묶여있는 통합적 해석을 합니다. 그것을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개통해부학이라고 해요. 우리는 장부경락해부학을 갖고 있고요. 해부학. 그래서 이 귀, 비, 코, 인후를 묶어버리죠. 요 옆에 있으니까. 근데 이비인후가, 그 다음에 소화기, 개, 임파기, 개. 소화기도 위, 식도, 그 다음 뭐예요? 소장, 대장이 다 묶여요. 근데 동양으로 들어와 버리면 동양의학에서 소장, 대장은 분리돼버립니다. 그러니까 해부 체계가 달라요. 그래서 서양 체계를 가지고 서양에서 들은 병명을 가지고 동양으로 오시면은 반드시 동양으로 장부경락으로 바꾸어서 조절 체계로 들어가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변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영어라면은, 요게 우리나라 말이라면은 바로 들으시면 안 된다. 한번 뭐 해야 돼요? 번역에 들어가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근데 그냥 받아들이지. 좌골신경통에 좋은 혈자리가 뭐예요? 이렇게 가리키고 있으면 그건 끝난 겁니다. 좌골신경통이 왜 생겼느냐? 방광경이 한증이냐, 열증이냐, 조증이냐 이 따져가지고 한열조습 조절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근본 치료예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보는 그 체계가 완전히 달라요. 여기는 기의 조건을 보고 있고 저쪽에는 이런 것을 주체로 하고 있다. 42페이지 경락론. 장부, 오장육부와 장부 활동의 통합적 해석인 심포. 이건 앞에서 했기 때문에 빨리 읽을게요. 3초를 근원적 뿌리로 하여 몸통의 위치에서 상하지로 분열하여 가지를 뻗어 사지를 형성하고 초목에 비유한다면 뿌리는 장부에 해당되고 줄기, 원줄기는 정경에 해당되고 다른 줄기는 경별에 해당되며 서로 얽히는 줄기는 기경에 해당하며 근원의 지탱력을 형성하고 이를 통합한 묶음이 경건을 이루어 신체 실제 활동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해서 12장부에 연결되니 12경건이다. 해서 우리가 이렇게 망치질을 해도 어떤 사람은 앞이 결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뒤가 오래 했더니 결린 사람이 있어요. 이게 장부가 다르다. 그냥 근육통이다라고 할 일이 아니다. 이건 소장의 기운이 문제가 돼서 온 근육통이고 앞에서 온 건 대장의 기운이 문제가 돼서 여수도 6경명이 지나가니까 그렇게 봐요. 자, 여기 보니까 점이 하나 있어요. 왜 이 넓은 천지에 점이 요 줄에 있느냐 하면 여기 있지 않고 여기 있지 않고 여기 있지 않고 여기 있지 않고 이것은 여기에 왜 병이 생기느냐 여기 있지 않고 여기 있지 않고 여기 있지 않고에 같은 거예요. 현대의학은 해석이 안 됩니다. 곰팡이 균이에요. 근데 사마귀 같은 거는 근데 한의학에서는 심포경의 문제다. 이 사람은 정신적 문제가 좀 있어서 이런 게 나타난다. 점이 뭐냐? 어혈이다. 다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 뭐예요? 간의 문제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뭐예요? 담의 문제다. 몇 구역으로 나눴어요? 피부도? 12구역으로 나눠져 있다. 이걸 파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서울시가 한 통이 아니에요. 구역으로 다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동대문구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게 동대문구청장이 관리하는 걸 모르고 영등포구청에 가서 뜯으면 어떻게 합니까? 경맥을 모른다는 소리는 그거예요. 장부경락을 모른다는 소리는. 그래서 어느 장부경락의 병이구나가 이건 동대문구청의 소속이구나 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근데 서울시를 위에서 보면 하나로 보이겠지만은 실제는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얼굴도 요 세세히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발발 떠는 거, 여기가 발발 떠는 거, 눈밑이 발발 떠는 거, 여기 점 있는 거, 여기 점 있는 거, 여기 점 있는 거 다 다르다. 점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없는 게 정상이에요? 없는 게 정상이면 있으면 그만큼의 뭔가 문제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거 보자마자 파악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피부도 몇 구역으로 되어 있어요? 포도밭 위도? 사실상 평면으로 구분이 안 된 것 같지만은 이 뿌리 캐 뿌리면은 죽는 구역이 나옵니까? 12구역으로 되어 있다. 12장부, 복합장부, 이거 다 봐요. 네모칸이 이거 해놓은 거예요. 그림은 안 그렸지만은. 그 밑에 네모칸 밑에 경맥을 바탕으로 가지가 뻗으니 15랑맥의 분열을 시작으로 하여 다시 그를 바탕으로 분열한 랑맥이 형성되고 랑맥을 근원으로 손맥이, 손맥을 근원으로 부맥이, 부맥을 바탕으로 하여 혈락이 분열함으로써 인체 체표, 즉 피부를 형성하게 된다. 12장부와 연결되어 12피부가 된다. 경락론은 네모치세요. 전신구조, 부위, 활동, 장부와의 상호 연결성을 정립한 것이니 장부의 신체 조절 체계로서의 자연원리학적 동양의학 운영 및 변정과 치료에서는 절대적인 의미를 가진다. 4줄 박스로 묶으세요. 이러한 경락의 작용은 인체 내의 장부로부터 기혈의 전도로의 역할과 체표 및 체외 감각, 치료 자극의 역전도로의 역할을 하며 신체 활동의 정상, 비정상의 표현적 기능을 또한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박스로 묶어놓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침을 놓는다, 여기다 놓는다 해도 이쪽으로 영향을 줄 수 있고, 여기다 놓는다 그러면 근본을 조절하면서 이쪽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하는 국소가 아닌 상당한 거리 내에서의 조절력이 한의학에서는, 동양의학에서는 만들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자, 그러면은 이 인체를 조절하는 그 부위가, 조절하는 것이 피부 조절이 가능합니까? 피부에서 역으로 일로 갈 수 있죠. 그 피부 조절하는 게 뭐예요? 피부에다 하는 게 뜸, 동양에서 부항, 그 다음에 안으로 밀고 들어가니까 지압, 이런 것은 피부에서 안으로 밀고 들어가죠. 그 다음에 뭐 동양이나 서양이나 조절하는 것은 여기서 하느냐, 여기서 하느냐, 여기서 하느냐, 세 가지죠. 뭐. 여기까지 들어가는 게 뭐예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침이죠. 이것도 침이죠. 장부도 직접 자극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여기 바로 들어가는 게 뭐예요? 약이죠. 약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흡수해가지고 장부를 통해서 경맥으로 나온다. 약, 음식, 이런 것들요. 피부는 침도 가능합니까? 해서 동양에서 이 조절 방법 중에서 1침 이런 소리가 있어요. 2구, 3약 이런 소리입니다. 이것을 침이 최고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침은 한 방이다 이러지 마세요. 침이 1번, 다시 말해서 편리성 내지는 속효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도 가능하고 여기 조절도 가능하고 여기 조절도 가능하다. 약도 이제 피부에 옛날엔 바르는 약도 있긴 있지만 경맥에 넣기는 어렵죠. 살을 삐집어 가지고 중간에 넣기는. 침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가장 편리하고 가장 쓰기 좋고 산꼭대기에서 쓸 수 있는 게 뭐예요? 침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뜸. 뜸은 그래도 쑥을 말아가지고 라이터라도 하나 있어가지고 불을 붙여야 되고, 근데 장부까지 들어가기는 상당히 깊이의 의미가 문제가 된다. 그래서 깊이 있는 뜸은 주체적인 의미가 뭡니까? 열이죠. 열을 가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장부가 차다 그러면은
이게 표피에서 뜸을 뜨면은 여기까지 전달이 잘 안 되니까 침을 거기까지 놓고 여기다가 전도를 만들어 놓고 뜸을 뜨는 구두침이 만들어진다. 구두침 하는 사람은 그냥 구두침이에요. 왜 하는지도 잘 모르고. 이건 뭐 전도로 만들어 놓은 의미예요. 그래서 뜸이 침보다는 편리성에서 떨어지죠. 그 다음에 요즘 뭐 직구 같은 거는 미용적 문제가 따라들고. 약은 뭐 합니까? 달여야죠. 재료 구해 와야죠. 그래서 급성 정도는 뭐가? 침이. 좀 만성화되면은 플러스 뭐예요? 뜸이 더 근본적인 장부에 문제가 있다. 이것이 겹쳐진다면은 뭐가? 약이. 이런 개념에서 1침, 2구, 3약 이런 용어가 나온 겁니다. 현대의학도 이것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표피에서 무슨 작업을 하든지 연고 바르든지 이런 거요. 그 다음에는 뭐 주사기 넣는 것은 요 중간 들어가는 거고 장부를 뭐 어떻게 수술하고 하는 것은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조절 방법은 세계에 무슨 조절 방법이 있어도 이것을 벗어나지는 않아요. 저 뒤에 1침, 2구, 3약 이렇게 하나 적혀 있어요. 동양이 워낙. 근데 뭐 침은 한 방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뜸은 2방 이럴까요? 3번 동양의학에서 질병을 보는 관점과 치료적 의미. 현대의학의 치료는 병의 원인,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 등 수많은 것을 각각 제거하는 것을 우선하고 있는 데 비해서 동양의학은 병의 원인이 체내에 침입했을 때 그것이 병으로 진행하게 한, 다시 말해서 체내의 병적 조건을 병의 원인으로 본다. 줄거 보세요. 병으로 진행하게 한 체내의 병적 조건을 병의 원인 내모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다. 그런 관점이. 그러므로 체내의 장부경락의 병적 조건, 즉 기혈, 음양, 한열, 조섭의 불균형을 정상화. 메모치세요. 뭐 한번 나왔지만은 기혈, 음양, 한열, 조섭의 불균형. 그러면은 작년에 그 메르스를 현대의학도 이것을 죽이는 약이 없었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치료를 끝냈는가 하면은 거기도 뭐였어요? 열이 오르니까 해열제 계속 썼겠죠. 그 해열제가 우리로 오면 뭐예요? 청열제죠. 뭐. 그 다음에 이제 건조하고 뭐 이러면은 뭐예요? 링겔 계속 꽂아가지고 습을 계속 돌리고 있었겠죠. 이러다 보니까 나은 사람도 있고 거기에 뭐 너무 심해서 죽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은 작년에 현대의학이 했던 것은 이것을 죽인 작업을 한 거예요. 조건 조절했던 거예요. 조건 조절했던 거예요. 사실상 이 메르스에 죽이는 약이 없었단 말이죠. 현대의학도 이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은 노약자는 감기 조심하세요 소리 한 건 뭐예요? 약한 분들은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뭐 할 수 있다? 병이 될 가능성이 크다 소리 한 거는 한방 소리 해준 거죠. 근데 뭐가 약한 거냐? 기가 약한 거냐? 혈이 약한 거냐? 이것은 저쪽에서는 개념이 없는 것이고 동양은 이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파악을 해야 되겠죠. 질병의 원인들이 질병으로 되지 않게 하는 것을 동양의학에서는 치료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식중독균이 있는 음식을 먹었다 하더라도 모두가 똑같은 증상을 보이지 않는 것은 균을 먹은 양의 차이보다는 그 균에 대응하는 체내의 해당 장부경락의 조건적 비정상이 병을 만들고 그 정도가 또한 병의 차이를 만드는 근본이므로 균을 확인하지 못하는 동양의학은 균을 직접 제거할 수는 없지만은 장부경락을 정상화하여 균이 병을 발생시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예방과 치료에 임하는 것이다. 이해됐습니까?
요것이 확고하면은, 한방을 이제 해볼 만하다가 나와요. 균소리 들고 이러면은 한방은 뭐. 따라서 바이러스 등을 확인하는 것은 오히려 순수 동양의학을 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으며, 심지어 동양의학을 현대의학에 종속시키거나 소멸시킬 우려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동양의학은 동양적 체계와 방법으로 진단하고 조절할 때 진정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현재는 현대의학으로 진단을 하고 조절만 동양의학으로 하는 기현상이 생기니 다만 안타까울 따름이다. 자, 이게 바이러스 소리 안 해도요, 뭐 일상생활 속에 나오는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밀가루 음식 먹어요. 근데 설사예요. 현대의학은 뭔가 하면은 장에 염증이에요. 이 염증을 만드는 균이에요. 이것을 죽이는 약을 줘요. 근데 밀가루의 본기가 뭐라 그랬어요? 열이에요, 한이에요? 한이다. 그러면은 이 설사한다는 소리는 들어가서 소화기가 열한 사람은 설사가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소화기가 뭐한 사람? 차니까 한이 더 겹쳐지니까 한기는 아래로 간다 그랬어요? 올라간다 그랬어요? 내려가니까 설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럼 이 사람은 밀가루 음식은 나는 못 먹어가 아니고 소화기를 뭐 해주면은 따뜻하게, 무슨 방법을 쓰든지 따뜻하게, 그 방법을 이제 침을 할 것이냐, 부항을 할 것이냐, 뜸을 할 것이냐, 나중에 효율성을 따져보고 했다면은 괜찮아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밀가루 음식이 문제가 아니다. 균의 문제가 아니다. 근데 이 세균 바이러스가 불가항력적으로 한의학에, 동양의학에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긴 있습니다. 워낙 강해가지고. 그런 거는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옛날에 전염병이 온 마을을 역병이라 그래서 휩쓸고 가요. 그때 다 죽었어요. 그래도 살은 사람이 있어요. 살은 사람이 있으니까 후손이 있죠. 다 죽었으면 다 죽었죠, 인류가. 그러면 그 강력한 바이러스에 의해서도 살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그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을 갖고 있었어요. 자기 몸이 강했어요. 몸이 거기에 대적할 수 있는 강함을 갖고 있었다. 좀 앓긴 했어도. 그런 식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인체 삼양 삼음의 분류. 자, 이러한 장부 경락이 어떻게 인체에 또 포진되어 있는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피부든 근육이든, 그래서 많이 그랬더니 누구는 다리 뒤가 땡겨, 뭐 누구는 앞이 땡겨 하는 것이, 아하, 이게 장부 경락이 달라서 그렇구나. 그리고 그 사람의 장부 경락이 기능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렇구나로 아시고 그걸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냥 근육통입니다 이러시면 안 된다. 다음 페이지 보면은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몸통이 이제 근원처다 이 말이에요. 근원처죠. 그래서 여기에 뿌리가 12장부가 여기 들어있다. 이것이 나무로 말하면은 뿌리와 같다. 그래서 위로 뻗은 가지, 상지라고 하죠. 이 가지 진짜예요. 근데 나뭇가지는 나무목변에 가지를 쓰고 요건 살가지거든요. 요거는 고기 육변이에요. 그래서 요거 육다를이라 그러죠. 요거. 다룰자가 아닙니다.